남성이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리에 주저앉습니다. 나한테 기대했어. 나한테 기대.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사하시러 식당 가시려고 차에서 내리시는데 갑자기 증상이 시작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부림을 치고 계신 거예요. 심근경색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몇 가지 검사 결과 심장 쪽에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폐 쪽에 염증이 좀 차서 호흡곤란이 온 것 같다고 순간 일시적으로. 그런데 입원 후 채 3시간도 되지 않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은 뒤늦게 심장 혈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여전히 심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심근경색 아니라고. 저 보라고. 이거 포 보라고. 아니라고.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끝내 고인이 된 남성. 가족은 의문을 해소하고자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병원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솔직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초기 대응만 빨리 하면 살 수 있다고.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네, 병원에서는 심장 쪽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나왔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된 거죠? 예. 부검의 주요 소견을 보시면 심장에다 혈액을 공급해주는 가장 큰 혈관인 관상동맥의 내경 안쪽 지름이 각각 70%, 60%가량이 막혀 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심장 쪽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그러한 심장질환에 의한 해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해놨죠.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심혈관 조영술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손가락 같은 게 보이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환자가 이미 심정지가 일어난 상태에서 심장이 안 뛰니까 심장 압박을 해가면서 검사를 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심혈관 조영술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쑥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잘록하죠. 심혈관 조영술이 병원 측에서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림을 봤을 때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걸 저희는 심근경색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가슴이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하게 아픈 경우, 그렇게 흉통이 있으면서 그 통증이 왼쪽 어깨나 팔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사통이 생겼을 경우에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식은땀을 너무 흘리고 얼굴이 너무 하얘지고 숨을 너무 헐떡헐떡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체한 듯한 느낌.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주의 깊게 환자를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도 사실은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화가 안 된다고 팔이 저리고 아프다고 가슴을 막 치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살려달라고 혼자 막 뛰어다니고. 처음 보는 남편 모습에 놀란 아내는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119 타고 가던 중에 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하고 뭐 하더니 가스로 인해서 후유증이 온 거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다. 용접공이었던 남편은 4일 전 가스 흡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그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한 3시쯤 했다는데요. 되니까 또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집 근처에 다 와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동영상 촬영한 게 있거든요, 또 그게. 퇴원을 해 집으로 가던 중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또 그분이신 거예요. 왜 나오셨어요?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구급차 안에서 진행된 심전도 검사. 심전도에서는 완전히 명확하게 그냥 확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의료지도 받았더니 니트로글리세린 하나를 드리라고 해서 혀 밑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지났나? 약이 다 녹지도 않았는데 괜찮아지셨다는 거예요, 또. 응급구조사는 이송 중 환자의 상태와 모든 기록을 해당 병원 의료진에게 인계했으나 병원은 심장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지 않냐. 119가 말한 대로 검사 한 번만 해달라고. 119는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 표를 믿을 수가 없다. 차가 움직이면은 그게 정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보라고 괜찮아졌다고. 재내원 후 2시간 만에 다시 시작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환자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것만 해줬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험하게 그냥 간 거예요, 진짜. 검사를 안 해줘서. 병원 측은 심장 검사를 진행했지만 심근경색 수치가 아니었기에 환자를 퇴원시킨 것이며 부검 결과 또한 심근경색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심근경색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 환자는 살 수 있었을까요? 예, 마지막에 응급실에 온 그 시점에서 적극적인 처치가 처음부터 들어갔다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보기에도 심근경색이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병원에서는 끝까지 심장 쪽 문제는 아니라고 했을까요? 처음 응급실 왔을 때 했던 심장에 관련된 검사가 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몇 시간 안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에 정상이었다는 것을 머리에 너무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급차 안에서 찍었던 심전도는 분명히 심근경색이 보였다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찍은 거에서는 또 정상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은 물로 해서 먹는 게 아니라 혀 밑에다 넣죠. 혀 밑에서 바로 심장까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증상도 좋아지고 심전도상의 변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송해오는 119 구급대의 처치나 의견을 반드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변호사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환자가 16시 10분에 입원을 했는데 18시 50분 심정지가 올 때까지 2시간 40분 동안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지을 수가 있고요. 또 형사적으로도 본다고 하면 응급구조사한테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심근경색이라는 거를 의료진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40분 동안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환자가 사망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형사 책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심근경색을 미리 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네네.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 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슴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네. 구역 구토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게 소화기계 증상으로만 생각하고 소화제 같은 처방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 증상으로 사망하게 되면 이제 분쟁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40대가 넘으면 설사 소화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우리 환자분들이 의료진에게 심전도 하고 혈액 검사를 좀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이런 사고는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의료 분쟁 사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